네, 산업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산업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네. 자주 나오시죠. 예. 자, 요즘 전기차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네. $7,500 보조금 지급하는 대상에서 현대 기아차는 쏙 빠져버렸어요. 네. 뭐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다 빠졌는데 이게 기존의 거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뭐 특별히 틀려진 건 없어. 원래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 문제는 이제 G70, 이 GV70이죠. 예. 미국에 생산하고 있지만은 받을 줄 알았는데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는 배터리의 광물 또 이 부품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제외됐는데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 예를 들어서 일본산이라든지 이 유럽산 전기차가 포함이 되게 되면 그 경쟁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산은 뭐 당연히 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빠져가면서 뭐 우리도 빠졌는데 쟤네도 빠지니까 예. 그나마 같은 출발선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 Y라든지 모델 3가 포함이 되면서 역시 경쟁자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GV70 같은 경우에 네. 배터리를 중국산 아닌 다른 걸로 쓰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걸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단순하게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배터리의 광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터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40%, 예. 그다음에 미국 북미산이죠. 캐나다, 멕시코 포함해서 북미에서 배터리 조립을 해야지 또 50%를 더 받아요. 예. 그래서 50% 합쳐서 전체적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광물과 부품 제조를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중국산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 업체들 테슬라나 뭐 포드 그다음에 뭐 쉐보레 같은 이런 미국 제조사 차량만 들어가고 현대 기아차는 뭐 당분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 뭐 아시겠지만은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약 20% 가격을 낮췄거든요. 예.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 4분기에 보면은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된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가격 차이가 국내 예를 들어서 현대의 아이오닉 5가 미국의 그 테슬라 모델 3보다 비싸졌다는 얘기죠. 예. 반대로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전략은 결국 세 가지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반 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어서 결국 그 상업용 리스 차량 있죠. 이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 내에서 5%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 약 30% 올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산이라든지 바꾸는 방법. 이것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2025년에 후반에 이제 준공 예정이었다가 이걸 당기는 거 있죠. 그래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으니까 늦어도 2025년 초, 빠르면 내년 말 이때 뭐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모두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독일, 일본도 다 빠졌다 그런 점에서는 뭐 네.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미국 내 점유율로서는 전기차 2위 아닙니까? 미국 다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점유율이 실제로 3, 4, 5위 합쳐도 우리를 못 따라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 현대 기아차보다도 몇 배 높은 거는 월등히 사실이에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워낙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쫓아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감이 오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래서 던진 것이 바로 이제 반값 전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20% 이 가격 다운 시키는데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배터리라든지 제조상의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결국은 테슬라 차량이 경쟁자거든요. 또 미국 내에서 얼마큼 판매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야 되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이 방미를 하니까 국빈 방문을 하니까 아마 IRA 조항, 세부 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쪽을 좀 포함을 시켜달라든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또는 내후년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건이 완전히
다시 중국을 탈중국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각박하거든요. 요걸 좀 약간 연기시켜달라든지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미가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제부터죠. 그 상하이 국제 모터쇼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네. 있어요. 이번에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전체 차량, 뭐 상하이 모터쇼, 북경 모터쇼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저도 가는데 며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며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차종이니까. 근데 각축전입니다. 오랜만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차량의 약 70%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우리보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시작을 한 게 중국 정부지 않습니까? 또 시장 규모도 예전은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40%인데 지금 거의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전기차 제작업체, 글로벌 제작사가 다 전기차를 이번에 선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도 이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달도 일본에 가서 뭐 도쿄오토 살론 가서 BYD 전기차 런칭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일본 내에서 BYD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수준이요. 옛날 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많이 싼게 높아졌어요. 비지떡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아닙니다. 돼요.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중국 내가 시장도 크고요. 또 아마 이 글로벌 제작사와 중국 제작사의 치열한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 속에 우리도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 전략 차종을 공개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결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이제 점유율이 6%,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대까지 예. 떨어졌거든요. 근데 워낙 시장이 큽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은 사회주의 독재 체제 형태이기 때문에 한알령 보셨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이 현대 기아차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한알령도 이유가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에 대한 실패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전략이 결국은 뭐 공장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내부적인 효율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뭐 기아의 EV5라든지 현대차도 중국산, 중국 사람들을 위한 전략 전기 차종을 이번에 많이 오픈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나름대로 이 절치부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지금 본다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네시스 프리미엄 모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과 유럽에 본격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과연 이 프리미엄 모델을 알려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이걸 알려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또 이 현대기아의 중국산 전용 전략 전기 차종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 내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다가 보고 있어요. 일단은 허리띠 졸라매서 효율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도 민주 이 경제 체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크다 보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별동 시장으로 봐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지금도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거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전략을 쓰게 된다면은 아무리 점유율이 올라가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도 점유율 올리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항상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차종과 또 중국산 전략 전기 차종을 또 입증된 모델들이거든요. 작년에도 뭐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것은 뭐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중국 차종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차종과 네. 중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차종의 차이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도금을 좀 넓힌다든지 붉은 색깔을 많이 넣는다든지 또 차의 크기에 비해서 실내를 굉장히 넓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옵션이 들어간 중국만의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을 올리는 옵션도 많이 넣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뭐 2마리,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차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2마리 토끼를 이미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 아니, 어렵지 지난 않아요. 3년 동안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왕래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노골적인 자국 토종 산업의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국 마케팅. 뭐 맞습니다. 애국 마케팅에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애국 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타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놓으면 완전 배제시킨다든지 하늘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참 재밌는 게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우리나라라든지 외국산 배터리를 중국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토종 브랜드만 지원해 주는 거죠. 배터리 비용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뭐 미국의 IRA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강대국의 칼자루 쥐고 휘두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WTO 제소하면 제속감 드립니다, 다. 근데 중국은 더 심했다. 소용없죠. 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상황 보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틈새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현명하게 아주 꼼꼼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배터리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뭐 완성차뿐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생태계에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충전 시설 이런 것도 출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이제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다 전시가 됐었고 또 충전 시설까지 연계되면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부장이죠. 예.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시장이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중국 시장이 핫하다는 거고 10대 중에 5대에서 6대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예. 중국 시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상하이 모터쇼가 첫 단추이기 때문에 선을 보인다라는 측면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90년대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산품 애용하면 나라 망한다. 네. 사실 국산품만 애용하면은 국산 메이커들이 뭔가 품질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한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네. 중국은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중국 투자를 걷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의 공장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고요. 또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인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예. 있습니까? 발언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타격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아서 또 요새 어떻게 보면은 뭐 서방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도 정경 유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도 많고요. 시장 개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생기니까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국 지역 우선주의 정책이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우려사항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그 주도권 다툼을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이제 NCM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시장의 주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 부피나 무게 대비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크다는 거. 대신 이제 그리고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시 그대로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리사이클링 효과. 그리고 고성능 모빌리티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쌉니다. 예. 또 이 전기차 화재 등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산철 중국 기반입니다. 이거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가격이 싼 대신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요. 무겁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부피도 크고요. 대신 이 내화성, 화재에 대한 견디는 강도라든지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의 모빌리티는 이 LFP 배터리를 넣는 경우도 많아서 또 중요한 것이 중국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이미 NCM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라는 화두를 확 그렇죠. 던져버렸어요. 전기차 가격 경쟁이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데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NCM 배터리를 쓰지 않고 LFP 배터리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치열해지더라도 아마 NCM과 LFP의 비율은 8대2, 7대3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주력 모델은 우리가 주력을 배터리 3사를 갖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도 세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배터리 전쟁이라는 뭐 책도 나와 있고 한데 정말 진짜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2분기도 이제 벌써 4월도 20일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국내에서도 작년 누적 40만 대였었는데 올해 국내만 27만 대 보급이거든요. 내년에 100만 대입니다. 예. 글로벌 시장이 작년에 이미 950만 대, 8천만 대의 자동차 시장 중에서 1000만 대에 이르렀거든요. 올해 1500에서 1700만 대 예상이 됩니다. 기하급수로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산업 경착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탄소 제로 정책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역시 화두는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예. 이게 화두인데 이 꼭지가 대한민국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IRA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야 니네만 갖지 말고 나눠줘. 유럽에서도요. 니네만 갖지 말고 나눠줘.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고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면서도 수출을 지향을 하면서 먹거리를 챙기는 거. 이 부분인데 올해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넘버 3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1, 4분기 벌써 효자 종목이고요. 올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넘버 3에 대한 고수는 더 지탱되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네. 우리 또 수출도 늘려야 되고 우리 공장 투자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면은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고요. 먹거리도 많이 잃어버리는 그리고 거거든요. 이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 협력 업체들이 엄청나게 다 많지 나갑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여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고 또 미래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반도체나 배터리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다 전기차 공장 지어도요 3% 세액 공제입니다. 30%까지 올려줘야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입법 준비 중인데 이거 안 하면은요 국내에다 공장 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이 붉은 양 효과가 여기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뛰는데 혼자 안 뛰, 천천히 뛰면은 뒤처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기업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산학연관, 정부, 지금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뭉쳐서 가지 않는다면 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미래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가 아닌가, 또 산학연관의 어떤 뭉치는, 그러면서 노사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학연관 한꺼번에 합심을 해서 뛰어야겠습니다. 네. 대림대 김필수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